아니 그렇게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노동 단련 대형이라는 듣기만 해서 무섭습니다. 네. 노동도 무섭고 네, 단련도 단련. 무서운데 네. 대형도 무서운데 세 그쵸. 개가 결합돼 있어요. 결합돼 노동 있죠. 단련 대형.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네, 이제 레드카펫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매주 한 주씩 한 분을 선정해서 우리 시사특공대에서 제작한 빨간색 카펫, 레드카펫에서 올려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레드카펫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we are 오랜만에 듣습니다. EXID we are 이게 엑시드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EXID죠. 음악에 맞춰 레드카펫 위로 한 남자가 오릅니다. 어떤지 모르게 상당히 불안해한 느낌이에요. 네, 이쪽 저쪽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있는데 뭔가 큰일을 벌일 분위기네요. 큰일을 벌일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어디로 헤엄을 치는 건 뭡니까? 네, 남자가 향하는 곳은 위쪽, 그러니까 헤엄을 쳐서 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뭐 이번 한 주 가장 인물 한 명만 꼽으라면 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때도 개고생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다시 또 정말 과연 인간이 저 정도 시간 안에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정도로 맞아요. 놀랄 만큼 또 힘들게 위로 올라가서 월북을 해버린, 지금까지 김모 씨로 보통 알려졌죠, 언론에. 네, 20대 김모 씨 김모 씨라고 이렇게 합시다. 알려졌습니다. 우리 네. 뭐 이름 알고 계시겠지만 김모 씨라고 네. 합시다. 자, 사건 뭐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왔습니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탈북했던 탈북민 김모 씨가 배수로, 그러니까 철책선 밑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다시 이제 월북했던 사건이죠. 네. 이제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뜨거웠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철책선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찰이 보통 이게 탈북민들을 경찰관이 배정돼서 관리를 하는데 네. 이제 이 관리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20대 탈북민 김모 씨가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굉장히 좀 공격을 했었던 이슈가 있었죠. 큰 세 가지 정도가 이번 한 주로 뜨겁게 달궜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딴 얘기 해보죠.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탈북민 중에 지금 현재도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전화 통화를 좀 하면서 북한 네. 실상 같은 걸 취재하고 기사도 쓰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탈북민들이 방송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나 거기 살 때는 이랬고 뭐라 네, 하더라지만 뭐라 이분은 지금 현재도 이 연락이 통화하시는 가능하다는 거죠. 거예요. 오케이. 네, 통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는데. 네, 이제 그분하고 좀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네. 처음에 물어본 게 아니 그렇게 탈북했다가 북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노동 단련 대형이라는 듣기만 해서 무섭습니다. 네. 노동도 무섭고 네, 단련도 단련. 무서운데 네. 대형도 무서운데 세 그쵸. 개가 결합돼 있어요. 결합돼 노동 있죠. 단련 대형. 근데 이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냥 군 안에서요. 그러니까 무급으로 그러니까 노동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북한 군 안에 뭐 건설도 해야 되고 막 땅도 파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서 그냥 그거 하는 거래요. 자, 우리 벌써 30년 전이지만 삼천교육대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처하는 형벌 중에 가장 낮은 형벌이래요. 아, 그나마 할 만한.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왜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하면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 막 낙인 찍히고 이럴 것 같잖아요. 아우지 탄강에 새끼도 예. 못 보게 할 것 같고. 저도 막 그렇게 그런 물었거든요. 생각이 노동 단련 대형이라고 그러시길래 그러면 광산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자기 살던 지역에 있는 군 부대에 끌려가서 그냥 군 부대에서 길게는 최대 2년까지 그거를 준다네요. 근데 네. 보통 1년 3개월, 6개월, 그 정도 있는데 얼마 안 한대요. 그냥 뭐 한 6개월 정도 그냥 군대에서 그냥 노동한대. 근데 그 노동 강도가 좀 세긴 세답니다. 물론 그렇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제 올라갔던 이 탈북민 김 씨가 코로나 확진자라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막 얘기하고 개성 뭐 폐쇄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진짜 이거 알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기면요. 이분이 어제요. 함경북도 무산에 있는 주민이랑 통화를 했대요. 자, 지금 우리 최정 기자한테 이런저런 정보를 전해주신 그분께서 네. 함경북도 무산 저기 북한 국경 쪽에 있는 주민하고 통화를 했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북경 쪽에 있는 주민은 저희가 뭐 그냥 임의적으로 제 이름 따서 그냥 최 씨라고 하면요. 네.
그 최 씨의 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아들이 개성에 산대요. 어허. 네, 근데 잘 알고 있겠네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개성 사람들은 지금 대문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뉴스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못하게 다 막아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이 뭐 코로나 확진자인 뭐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 넘어왔다. 그러면서 뭐 개성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최룡해가 뭐 지금 개성 가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방송을 통해서 북한 내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다 알려졌고요. 북한 주민들은 그걸 보고 무서워서 진짜 안 나오고 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성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소식을 접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미국이나 이런 뭐 선진국들이라고 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많이 죽고 이러니까 겁나고 이래가지고 진짜 거기는 굉장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네. 그건 사실인 것 같고 개성은 네. 굉장히 지금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 네. 그런 거 안 물어봤습니까? 어떤 거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 접했을 때 그 개성 안악이라고 불리던 어떤 그 네네네. 유튜버분의 얘기로 자꾸 그 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순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그다음 제가 또 기사를 또 다 뒤져보니까 이 성폭행 관련된 사건이 신고돼 있는 경위가 새벽 한 2시 넘어서 이 사건이 생겼고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경찰서에 갔는데 또 가자마자 이 피해 여성분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왔다고. 함께 동석해서 경찰에 신고가 돼 있고 해서 조금 뭔가 좀 이게 상황이 어떻게 석연치 않은 되지? 것들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거긴 하지만 뭐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금 제가 통화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네. 이제 어제 이제 지금 탈북한 김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대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김 씨의 지인이니까 좀 김 씨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감안해서 그냥 제가 들은 얘기만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전달해 거. 드리면 이제 뭐 김 씨가 이제 그 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여자친구한테 좀 배신을 당했나 봐요. 네. 네, 여자친구가 좀 배신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김 씨를 배신한 그 여자분께서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한 거다. 그분이 부분이다. 네, 그래서 이제 김 씨의 지인의 주장은 이제 김 씨가 이제 남으로 내려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네. 이제 여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한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배신도 당하고 그 다음에 막 경찰 수사를 받고 이러면 내가 교도소도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은요, 북한의 교도소의 이름은 교화소라 그러네요. 네, 저도 근데- 이 탈북하신 분들 두 분과 함께 1년 넘게 코너를 진행해서 꽤 그런 용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 오늘 들었는데 우리는 교도소 하면 물론 싫죠. 근데 북한 사람들의 교도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포의 대상이래요. 심지어 이제 이분이 의정부 구치소에서 있는 교도관이랑 얘기를 좀 해봤더니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교도소 생활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도소를 너무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는 그냥 잘못했을 때 갇혀 있는 정도잖아요. 가서 네. 그냥 노역을 해야 되는 정도. 근데 북한은 정말 가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배신도 당했죠. 그다음 이게 뭐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그분 전원에 얘기를 들어보면 따르자면, 전원에 따르면 사랑에 배신당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북한에 들었던 그 교도소 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도소도 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내몰려 가지고 그냥 다시 그냥 온 길로 돌아가신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신적인 압박감이 더 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 보면 왜 국내에 적응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상당 부분은 적응이 좀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오늘 통화했던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희망을 보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남으로 가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보고 내려왔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탈북민들이 꽤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하시나.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길게 첫 번째 이 레드카페 넘어가네요. 선정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네, 아침에 제가 본 걸로는 이게 언제 시점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3만 명 네, 많죠. 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죠. 우리 국민 중에 3만 명이 네. 탈북민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살만한 사회인 건지
뭐 똑같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그 전에 우리나라부터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사람만큼의 혜택을 못 받다 하더라도 그래도 막 차라리 북한이 낫지라는 생각하는 것 정도로 힘들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만 저희가 첨언해 보면 예전에 이제 동독 서독 나눠졌을 때 독일이 통일됐을 당시에 가졌던 그 갈등 있잖아요. 네. 동독과 서독의 갈등. 네. 네, 거기서도 보면은 이게 동독 주민들과 서독 주민 당시에 그러니까 교화가 되지 않아서 그 30년 동안에 들였던 사회적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회적 비용이 들은 만큼의 그 어려움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적 시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이런 탈북민들 만나서 이제 취재해보고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이 막 어렵다 막 얘기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되는 게 뭐냐면 차별적 시선이에요. 차별적 시선. 네. 그러니까 독특한 말투, 약간 틀린 말투. 그러면 이제 조선족이에요? 일단 깔고 가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조선족이에요? 깔고 아닙니다. 저 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깔고 가는 거를 넘어서서 거리를 확 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애로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이번 네. 그 월북한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정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3만 명에 달하는 네. 정말 많은 숫자죠. 네. 탈북민들한테 아까 말한 그 차별적 시선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우려에서 또 이런 얘기를 길게 해봤습니다.